안녕하세요.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술사 무드셀라입니다. 갑자기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때 과연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이 안전할까요? 무드셀라님,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? 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최종 3년간 퇴직금에 대해서는 다른 저당권이나 질권에 앞서서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,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고 너무 안심할 건 아닌 게, 근로기간이 3년 이상 되시는 분 입장에서는 최종 3년치만 받으니까 그 이전의 부분에 대해서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또 뭐 3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가 문제냐 하면 회사가 부도고 나서 청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전원한테 퇴직금을 지급하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.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퇴직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도입된 제도가 뭐냐 그러면 퇴직연금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 보관하지 않고 회사 바깥에 보관하는 제도입니다. 그러면 회사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 자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가서 근로자가 그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수급권 보호가 좀 확실하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무드셀라님, 개인 사정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퇴직금, 퇴직연금도 압류가 되나요? 대답은 퇴직연금을 가입했느냐, 가입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. 먼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행 민사집행법에 보면 압류금지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뭐냐 그러면 채무자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도 가장 기본적인 생활, 그러니까 기초 생계는 좀 보장을 받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하도록 이렇게 금지를 시켜놓고 있는데, 그 중에 퇴직급여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전액을 다 압류를 못하는 게 아니고 2분의 1까지만 압류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.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자기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때 퇴직금의 절반까지는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? 현행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보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압류도 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거든요. 정리를 해보면 퇴직연금에 들어가 있는 돈은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문제가 있더라도 압류가 안 된다. 무드셀라님, 퇴직연금 계좌에 개인이 납입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? 퇴직연금 가입자 중에 특히 DC형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는데, 이거는 회사가 매년 1년 일할 때마다 퇴직급여, 그러니까 12분의 1 정도, 급여의 총 급여의 12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급여를 근로자의 퇴직 계좌에 넣어주거든요. 그렇게 해서 스스로 운영하는 게 DC형 퇴직연금인데,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본인이 원하면 그 계좌에다가 자기가 추가로 자금을 더 불입할 수 있어요.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불입한 돈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느냐,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, 뭐 회사가 부어준 돈은 앞서 이제 압류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, 추가로 스스로 불입한 금액도 마찬가지로 전액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해주시면, 회사가 넣던 내가 넣던 상관없이 퇴직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들은 압류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문제는 언제 생기냐 그러면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수령하면 어떻게 되느냐, 요 문제가 생기죠. 수령하면 이제 수령 방법에 따라서 이게 압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가 좀 달라지는데, 만약에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해서 그냥 아무 계좌에다 그냥 넣어줬다 라고 하면 이 계좌는 당연히 압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퇴직금을 전문적으로 수령하는 계좌가 있거든요. 그걸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고 하는 IRP 계좌가 있는데, 퇴직금을 이 계좌로 이체하게 되면 그 계좌는 압류가 안 됩니다. IRP 계좌라고 하는 게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한 계좌로만 알고 계신데, 이게 압류로부터도 좀 자유로운 계좌라는 걸하고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 계좌에서 운용해서 수익이 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원금과 마찬가지로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해두면 IRP 계좌가 연금만 받는 계좌가 아니고 이 부분에서 압류도 안 되는구나라는 것들 정리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무드셀라님, 명예퇴직금, 퇴직위로금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?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정년 연장하면서 임금 피크 제도 도입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. 임금 피크 시점에 가면 어떤 분들은 임금 피크 제도를 수용하면서 이후에 급여가 좀
약간 줄어드는 것들을 수용하시는 분도 계신가 하면 임금 피크 시점에 차라리 난 퇴직하겠어 하면 그 시점에 그냥 일반 때 법정 퇴직금 이외에 회사가 뭐 퇴직 위로금이나 아니면 명예퇴직금 같은 거를 같이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판례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명예퇴직금하고 퇴직 위로금 이런 부분들도 재직할 때 일하는 동안에 직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한 걸로 보고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봅니다. 그래서 민사소송법상에서 압류 금지 채권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압류를 할 수는 없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퇴직금 상태, 그러니까 퇴직연금이 아니고 퇴직금 상태로 이렇게 수령하는 거면 2분의 1까지 압류가 할 수 없고 나머지는 압류가 가능하고요. 이게 만약에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서 정립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면 그러니까 퇴직연금인 상태로 있으면 그게 회사 내부에 있든 퇴직을 하고 연금을 수령한 상태로 개인형 퇴직연금에 들어있던 이 부분들은 압류가 안 되시니까 그 부분은 좀 안심하시고 퇴직금을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방송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,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.